다들 인생의 목표하면 뭘 떠올리셨나요? 아마 수십 년 동안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특히 좋은 학군이나 한강이 보이는 숲세권 아파트를 꿈꾸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60대 분들은 이 오래된 꿈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아파트는 무조건 서울이라는 공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0대 이상 은퇴 세대의 주거 선호도가 놀랍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60대가 자녀를 위한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큰 평수를 고집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 남겨진 텅 빈 방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담의 핵심은 바로 세금과 관리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은퇴 후 줄어든 소득에 비해 너무 커졌죠. 특히 40평, 50평대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는 매달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고정지출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난방비, 공동시설 유지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돈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 큰 집에 왜 갇혀 살아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 지방 소도시로 이동한 60대 인구 중 상당수가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선택한 곳은 더 이상 투기성이 강한 강남이나 목동이 아닙니다. 대신 서울시 외곽이나 경기도의 실속형 소형 아파트 혹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고 공기가 깨끗한 지방 거점 도시로의 이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새로운 60대에게 중요한 건 평수나 시세 차익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서울의 비싼 숲세권을 유지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는 합리적인 규모의 집에서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재정적 절약을 넘어섭니다. 60대가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는 선언문인 거죠. 내 집을 더 이상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줄 서비스 공간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의 숲을 떠나며 60대의 주거 트렌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60대 분들이 왜 서울의 숲세권 아파트를 떠나시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집값보다 삶의 가치를 우선하고 고독 대신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이분들은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여기는 60대 은퇴 세대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완벽하게 담아낸 세 가지 유형의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주택을 자산이 아닌 삶의 도구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죠. 첫 번째는 병원과 자연을 동시에 잡아준 서울 소도시입니다. 60대의 이주 트렌드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서울을 떠나기는 떠나되 절대 인프라가 완전히 없는 오지로는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순이동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은 다름 아닌 경기도 외곽의 위성 도시들입니다. 용인, 김포, 그리고 하남처럼 서울까지는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대형 종합병원이나 보건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전원생활이라고 하면 도심에서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떠올렸지만 이제 60대는 응급 상황 대처가 가능한 주거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의 경우 숲세권 환경을 갖추면서도 불과 1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입주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피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이라는 삶의 안전판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적 이주인 셈입니다. 이 준서울 지역이야말로 삶의 만족도와 건강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타협점인 거죠. 두 번째는 고독 대신 관계를 사는 코하우징 공동체 주택입니다.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적은 고독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60대 분들은 단지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돌볼 수 있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코하우징입니다. 코하우징은 단순한 실버타운이나 쉐어하우스가 아닙니다. 최소 3가구에서 많게는 10가구 이상이 뜻을 모아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합니다. 각자의 독립된 주택 공간을 갖추되 큰 공용 주방, 작업실, 텃밭, 심지어는 작은 목공소를 공유시설로 두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4명이 경기도 이천에 함께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한 명이 아프면 나머지 3명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고 식사를 함께 해결하면서 품앗이 형태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 코하우징의 핵심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를 주택 자체에 내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집값은 다운사이징하면서 삶의 질은 오히려 커뮤니티라는 무형 자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모델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한 웰리스 목적형 지방 거점 도시입니다. 60대가 집을 옮기는 3번째 주요 동기는 특정 질병의 회복이나 웰빙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목적지로 삼는 경우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지방 분산이 아니라 특정 자연 환경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주를 감행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은퇴 후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온화한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강원도 속초나 양양처럼 산과 바다가 결합된 환경에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나 산림욕 등 웰리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지방거점 도시가 인기를 끕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준서울과는 달리 도시 접근성보다는 자연 환경의 질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이미 도시 생활을 충분히 경험했으니 남은 삶은 치유와 재정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주거 트렌드죠. 다만 이 경우에도 생활 편의 시설, 특히 소규모지만 수준 높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반드시 갖춰져 있는 곳을 선택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국 60대가 주목하는 이 3가지 신주거 트렌드는 모두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삶의 플랫폼으로 인식하는 대전환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새로운 주거지에서 60대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주거 옵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60대 분들이 왜 서울의 숲세권 아파트를 떠나는지, 그 이유가 삶의 가치와 건강 때문이라고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은퇴 후 필요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죠. 다운사이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사업에 실패했거나 쫄딱 망해서 집을 줄인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60대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것을 스마트 사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강남이나 목동의 3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에 딱 맞는 20평대 혹은 15평대의 소형 주택을 얻는 거죠. 이는 퇴보가 아니라 자본을 현금화하는 적극적인 재테크 전략입니다. 스마트 사이징의 가장 핵심은 유동자본 확보입니다. 서울의 시세 1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생활 편의성이 높은 소도시에 5억짜리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10억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생깁니다. 이 10억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자산에 예치하거나 배당 투자를 통해 월 이자 수백만 원을 확보하는 거죠. 노후에 국민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른바 이자 농사 전략인 겁니다. 이분들은 주거 환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월급 통장을 하나 더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비은퇴 가구 대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거 비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평수를 줄이는 것 외에도 평당 관리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0평대 아파트는 보통 난방비나 공용관리비, 주차 공간 관리 비용 등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15평짜리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 혹은 협동조합형 주택으로 옮기면 월 고정 지출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이 결국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집을 선택해야 이런 절약형 주거 전략에 맞을까요? 최근 60대가 주목하는 주거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이 낮고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역세권의 위치에 병원과 마트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아파트 대비 초기 진입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입니다. 특히 공공실버주택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거가 가능하고 주거지 내에 복지관이나 식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주거 비용을 극단적으로 절감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거죠. 과거의 주거 목표가 집을 불리는 것이었다면 현재 60대의 목표는 주거 부담을 줄여서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값보다 삶의 가치를 선택한 현명한 스마트 다운사이징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60대가 되어서 서울의 숲세권을 떠나는 이유를 삶의 가치와 만족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을 결정할 때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수십 년간 숲세권은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 그리고 높은 집값을 상징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매일 아침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삶을 누구나 꿈꿨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숲세권이 주는 만족도는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60대 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건 아침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 갑자기 쓰러졌을 때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대형 병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국민들의 외래 진료 횟수는 20대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습니다. 단순히 병원 진료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만성질환 관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 방문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집에서 병원이 멀다면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자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60대 이상 분들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집값이나 학군이 아니라 이 동네에 3차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이 있나요? 입니다. 과거 숲세권의 기준이 걸어서 10분 이내 공원 접근성이었다면 60대가 선호하는 병세권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단순히 동네 의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첫째, 도보 10분 이내에 주치의 역할을 해줄 내과, 정형외과, 치과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하게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에 응급실과 전문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이 필수입니다. 실제 주거 트렌드 변화를 보면 이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외곽의 맑고 조용한 숲세권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신 지방 거점 도시의 대학병원 바로 인근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바로 옆이라 뷰가 좋지 않아도 동리가 조금 시끄러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걸어갈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쾌적함에서 안전함으로 완전히 전환한 거죠. 결국 60대의 주거 결정은 여가와 힐링에서 생존과 안전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는 포기할 수 있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 접근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가 된 겁니다.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의 주거 형태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주거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대가 되어서 집을 옮기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돈도 아껴야 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 외로움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독립해버리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2021년 기준 17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고독이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로움이 치매나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60대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관심이 커지는 주거 형태가 바로 실버 커뮤니티 하우스 또는 공동체 주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정도를 넘어섭니다. 실버 공동체 주택은 처음부터 함께 살기로 합의하고 공용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서로의 삶에 적당히 개입하는 의도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건축 단계부터 대형 공용 주방과 식당, 취미실, 미디어룸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상호 돌봄 시스템입니다. 홀로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장을 보고 오면 다른 분이 함께 요리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안부를 묻죠. 생활 구조 자체가 고립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적 효율성까지 따라옵니다. 넓은 개인 공간을 줄이고 공용 식당이나 공용 세탁실 등을 공유하면서 주거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갖기 힘들었던 대형 취미 공간이나 헬스 시설까지도 함께 공유하면서 스마트 다운사이징을 실현하는 동시에 삶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유럽의 코하우징이나 일본의 케어형 주거 공동체 사례들을 보면 거주민들의 심리적 만족도가 일반 주택 거주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 60대 분들이 서울의 숲세권 아파트를 떠나 찾으려 하는 것은 단순히 집값 절약이 아니라 바로 이 함께 사는 즐거움과 긴급할 때 나를 지켜줄 안전망인 겁니다. 고독을 깨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60대의 여정은 이제 주거 트렌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60대 분들이 왜 서울의 숲세권을 떠나는지에 대해 수많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비용 절감, 그리고 공동체 찾기까지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유보다 훨씬 더 심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충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서울 같은 거대 도시는 평균 연령 자체가 젊습니다. 20대와 30대가 주축이 되어서 도시 전체의 속도와 분위기, 심지어 생활 매너까지 결정하죠. 6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이 젊은 도시의 리듬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충돌은 소음과 생활 습관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밤 11시,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길거리 소음이나 층간 소음이 60대에게는 견디기 힘든 방해 요소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하고 정돈된 생활을 유지해온 분들에게 밤늦게까지 배달 오토바이가 다니고 술집의 음악 소리가 울리는 환경은 극도의 피로감을 주죠.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억눌러야 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디지털 격차도 큰 소외감을 유발합니다.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결제 시스템, 공공 서비스 방식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60대가 익숙한 방식은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곤 하죠. 이런 환경 속에서 60대는 자신들이 점점 도시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도시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도시의 속도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 많은 분이 소도시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 자체가 줄어들어요. 이웃들이 주로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속도로 생활하며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섭니다. 소도시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셈입니다. 복잡한 관계와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억지로 젊은 세대의 속도에 적응하려 애쓰는 대신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현명한 다운사이징 전략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세대가 광역 도시를 이탈할 때 삶의 만족도 변화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심리적 평화와 느린 생활 리듬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60대 분들은 편리함과 활기를 주는 젊은 도시의 장점 대신 평화와 존중을 주는 느린 도시의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설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의 충돌을 회피하고 자신만의 평온한 노년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주거 이동의 핵심 동력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0대 분들이 왜 그토록 바라던 서울의 좋은 아파트를 떠나셨는지 그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삶의 가치, 건강, 절약, 공동체까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아파트는 성장하는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지, 나이 들어가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정말 만족하는 특화 주거에는 일반 아파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필수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안전과 편의에 특화된 옵션이죠.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욕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셨나요? 60대 이상의 낙상 사고 중 40%가 화장실에서 발생합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건설사가 실버 세대를 위해 논슬립 바닥재, 즉 미끄럼 방지 재료를 깔아주거나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 그랩바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족도가 높은 실버타운이나 특화주택은 이 모든 것이 기본 옵션입니다. 더 나아가 현관턱과 방문턱이 아예 없거나 낮아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무장의 설계가 적용됩니다. 60대 이상의 주거 만족도는 화려한 거실보다도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안전장치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집이 곧 병원처럼 작동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일반 아파트에는 인터폰으로 경비실을 부르는 정도지만 특화 주거 옵션에는 응급 상황 시 곧바로 의료진과 연결되는 비상벨 시스템이 모든 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목받는 곳들은 원격 진료가 가능한 화상 장비나 24시간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센서가 집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실버 리빙 커뮤니티에서는 수면 패턴, 심박수,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하여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미리 감지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거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파트의 최첨단 홈 네트워크가 보안에 집중한다면 실버 특화 주거는 건강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마지막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옵션입니다. 60대가 되면 취미와 여가 활동이 중요해지는데 일반 아파트에서는 방 하나를 억지로 서재나 작업실로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실버 특화 주거는 애초에 홈시어터, 작은 공방, 혹은 취미 활동을 위한 다기능실이 설계 단계부터 포함됩니다. 게다가 아파트처럼 매년 대규모 수리나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저관리형 마감재를 사용해서 주거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넓은 면적의 베란다나 발코니 대신 작더라도 직접 채소를 키우거나 꽃을 가꿀 수 있는 미니 텃밭이나 원예 공간을 선호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관리해야 할 것은 줄이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늘리는 것이죠. 결국 60대가 아파트를 떠나 얻고자 하는 건 화려한 마감재나 수십 층 높이의 전망이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안전하게 설계된 욕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기능적인 공간, 그리고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결성입니다. 일반 아파트에는 없는 이 특화 옵션들이 바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이 히든 옵션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